만약 지금 이 순간 엘리베이터가 무너져 지하 700m 아래에 갇힌다면 어떨까요?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길도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언제 구조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식량은 며칠도 버티기 힘든 양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광부 33명은 평소처럼 작업을 위해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깊이는 무려 700m. 단순히 깊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남산타워보다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지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터집니다. 쾅! 순간 광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수십만 톤의 암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출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먼지와 암석이 터널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광부들은 암흑 속에 갇혔고 어디가 출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구조돼도 희망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붕괴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추가 붕괴 위험도 있었고 독성가스가 퍼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광산은 오래전부터 안전 문제가 지적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광부들은 살아있었습니다. 붕괴 직후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투성이 어둠 속에서 한 명씩 생존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곧 더 절망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출구가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구조 장비도 없었고 외부와 연락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확인한 순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참치 통조림 몇 개와 우유 약간, 그리고 비스킷 몇 봉지뿐이었습니다. 33명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면 며칠 안에 식량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하루 식사량을 참치 한 숟가락, 우유 한 모금, 비스킷 2조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양입니다. 사실상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식량 배급을 맡았고 누군가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돌봤습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700m 아래에서 작은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지하에는 낮과 밤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으니 시간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습도는 높았고 온도는 30도를 넘었습니다. 공기는 탁했고 땀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계속 짓눌렀습니다. 어떤 광부는 가족 생각에 몰래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린 여기서 죽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일부는 극심한 공포와 우울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무서웠던 건 혹시 지상이 우리를 포기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조팀은 아주 가느다란 드릴을 이용해 생존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광부들이 있는 공간을 정확히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릴은 계속 엉뚱한 곳을 뚫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희망은 점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17일째, 마침내 작은 탐사용 드릴 하나가 광부들이 있는 공간에 도달합니다. 지하에서는 갑자기 기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천장에 작은 구멍 하나가 뚫렸습니다. 그 순간 광부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종이에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우리 33명은 모두 안전합니다. 그 쪽지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미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광부들이 17일 동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떻게 꺼낼 것인가? 700m 안반을 다시 뚫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추가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이 칠레로 모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나사 전문가들까지 참여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광부들의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좁은 구멍을 통해 음식과 약, 편지와 작은 카메라가 내려갔습니다. 광부들은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 발생 69일째, 구조용 캡슐이 완성됩니다. 이름은 피닉스, 불사조라는 뜻이었습니다. 캡슐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습니다.
중간에서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광부들은 차례대로 캡슐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광부가 지상에 도착합니다. 캡슐 문이 열리고 먼지투성이의 광부가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가족들은 울면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33명 전원 생還, 단 한 명도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69일 동안 지하 700m 아래에서 살아남은 이 사건은 지금도 인간 정신력이 만든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했고, 절망 속에서도 질서를 지켰고, 공포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붙잡고 있을 때인지도 모릅니다.